밥 많이 먹어. 기운 나게. 엄마 청소하는 거 아무도 안 알아줘도 세상에 필요한 일이야. 경찰 일도 남들이 안 알아줘도 세상에 필요한 일이야. 힘내. 2018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라이브에 나오는 엄혜란 배우의 명대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 드라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사가 마음에 콕콕 박힙니다. 오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나와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멋진 여러분을 응원하며 뉴스베이커리 힘차게 시작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 보유자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소유한 부동산은 총 6채, 주택 4채와 오피스텔, 단독주택을 보유했는데요. 웃픈 건 장 대표가 국민의힘에 설치된 부동산 정상화 특위 단장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부동산 정상화 특위라 쓰고 부동산 싹쓸이 특위라 읽어야 할 일이 아니냐는 비판 당연한데요. 비판에 직면하자 장동혁 대표, 자신이 소유한 주택 4채를 다 합쳐도 8억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며 투기성이 아니라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장 대표가 소유한 서울 구로동 현대아파트만 해도 같은 평수 아파트가 현 시세로 7억가량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해명하면서 모두 실거주용이라는 신기반기한 답변을 한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사는 집이 다 다르다는 건지 대통령실 비판대로 머리 따로 발 따로 산다는 건지. 그런데 장동혁 대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집을 바꿀 의향이 있다며 어설픈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이상해서 포기한 국민이 정말 많은데요.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한다는 해명이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말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이제 헛소리 하지마 임마. 사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이 드러난 건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갭 투자와 망언 논란을 저격하고 나서면서였습니다. 이 차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돈 모아놨다가 그때 집을 사면 되냐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는 또 아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죠. 여기에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전세를 끼고 33억 원대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이 차관은 실거주거주의 매입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차관 부부 명의 예금만 29억 원에 달해 굳이 전세를 끼고 산 건 전형적인 갭 투자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차관의 사의 표명을 신속하게 제거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사안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신중히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 돌아보면 용서치 못할 논란이 쌓였던 고위 관료들이 어떤 잘못에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켰고 심지어 허물 많은 사람일수록 더 기용됐었죠. 여기에 국회의원 재산 순위만 봐도 국민의힘의 비판에 국민은 더 분개하게 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속담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때다 싶어 대통령실 때리기에 나선 국민의힘입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를 표방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즉각 이상경 차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 김건희 명품백 언더커버 취재를 했던 최재형 목사를 고발하기도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했던 단체입니다. 이상하죠? 더구나 내란죄, 외환죄라고 한다면 윤석열을 상대로 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 어찌됐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전철을 따르지 않아야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봐야겠죠? 우리는 모두 부동산의 노예에서 벗어날 결심이 됐을까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여기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보지도 못한 개업 문건이 걸어서 뒷주머니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한덕수 씨. 그러고도 대통령 선거 출마까지 했던 한덕수 씨. 멀리 안 나갑니다. 대전 지역을 대표하는 풀뿌리 언론사 디트뉴스24 노조가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디트뉴스24는 지난 7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동시에 유럽 출장을 강행한 것을 비판했는데요. 당시 충청권이 호우피해로 쑥대밭이었는데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기를 인수한다면서 충청권 단체장들이 굳이 동시에 손에 손잡고 출국할 필요는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한 디트뉴스24의 대놓고 광고 중단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닙니까? 그것도 참 치사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 의회에서 이를 지적하는 질의가 나왔는데요. 김태흠 지사의 답변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광고비는 홍보비입니다. 도를 홍보해달라는 건데 악의적인 언론에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김태흠 지사,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던 루이 14세 후입니까? 김태흠 지사가 충청도입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분만 닥쳐줄래요. 오늘은 10월 27일,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영화의 날입니다. 1919년 10월 27일 단성사에서 한국 최초로 의리적 구토가 상영된 것을 기념해 영화의 날이 지정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은 영화가 아니라 연극과 영화의 경계에 있던 연쇄극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영화의 위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죠.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K영화입니다. 또 1979년 10월 27일 11.6 거사를 치룬 김재규 장군이 체포됐습니다. 신군부에 의해 절차도 무시된 채 위법성 속에서 내려진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 목적 살인, 내란 수괴, 미수죄였는데요. 45년이 흐른 지금 그의 재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을 쏘았던 김재규 장군의 절박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금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꽃피기 위해 오늘도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응원하는 뉴스베이커리였습니다.